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솔직히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불편해서, 혹은 바쁘고 피곤해서 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안 따라주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운동 못하니까 건강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운동을 못한다고 건강까지 놓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35년 넘게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습관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도록 평소를 잘 살아내는 생활 루틴. 이것이 결국 수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은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러닝화도 필요 없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여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을 깨우고 위장과 신장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액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아침 물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해 혈압과 심혈관계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혈전 피떡 예방, 장운동 활성화, 변비,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찬 물은 피해야 한다는 것.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또 물만 마시기 지루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고 소량의 식초를 희석해 마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건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를 좌우합니다. 커피보다 먼저, 아침 뉴스보다 먼저 꼭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액순환, 장, 건강, 피부 컨디션까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을 위한 식사의 핵심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80%만 먹고 멈추는 것입니다.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도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 했고 현대의학에서도 과식은 위장 기능 저하, 혈당 급상승, 체지방 축적, 염증 반응 유발 등 다양한 질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처럼 배불리 먹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에 쌓여 독소로 작용하게 되죠.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이 식곤증, 속 더부룩함, 명치 통증, 잦은 트림, 복부 팽만 같은 증상들입니다. 또한 과식을 반복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는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연결되는 대사증후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80% 포만감은 단지 위를 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하라 하치부라고 하여 8알만 먹는 식습관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고 이는 장수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식사할 때 속도를 천천히 하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대화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은 실제 배에 음식이 찼을 때가 아니라 뇌가 충분하다고 인지할 때 생기기 때문에 최소 1520분은 식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먹고 싶은 순간에 멈추는 것이 진짜 자기관리이고 그 한 숟가락을 덜 먹는 것이 혈관, 장기, 면역,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금과 설탕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짠맛과 단맛은 우리가 가장 쉽게 중독되는 맛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이면 맛이 없고 설탕을 줄이면 에너지가 안 난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한 나트륨과 당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며 각종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죠. 게다가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당뇨병, 지방간, 심지어 치매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나친 자극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소금과 설탕에 길들여진 미각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결과 과식과 과음, 심지어 불면과 우울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연의 맛을 느끼는 미각이 살아나고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간장은 덜 찍고 반찬은 집에서 담백하게 만들기. 간식을 줄이고 과일도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기. 그리고 제품 라벨을 확인해 나트륨과 당 함량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먹는 건 더 중요합니다. 덜 짜게, 덜 달게 먹는 습관은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병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을 몇 시간 자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건강에 더 중요한 건 수면의 리듬과 일정성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뇌기능 저하, 심혈관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이 떨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뇌의 해독 기능과 기억력, 유지 기능까지 방해하므로 단순히 잠이 부족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리듬이 깨지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고 이후 며칠간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 맞추기, 스마트폰은 잠자기 30분 전부터 멀리 두기,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피하기, 수면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긴장 풀기. 수면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독감도 덜 걸리고 우울감도 줄며 무엇보다 하루가 가볍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을 먼저 챙기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하루에 3번은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운동이 어렵다고 해서 움직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헬스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매일 가볍게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유지되고 관절은 굳지 않으며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오히려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들이 혈당, 혈압,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운동보다 관절 보호와 순환 촉진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침대 옆에서 간단한 팔 돌리기와 다리 들기, 점심엔 집 안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밖에 나가 10분만 걷기, 저녁엔 TV 보기 전 목 돌리기와 허리 돌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뼈와 근육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적으면 장운동도 둔해지고 수면 질도 떨어지며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움직임은 단지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깨우는 자극이자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잃기 쉬운 생활 독립성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따로 운동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하루 3번 일상 속에서 작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것이 운동보다 강력한 건강 루틴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1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햇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는 유일한 자연 자극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면역력 유지, 뼈 건강, 우울감 예방, 심혈관 건강에 깊게 관여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기능 유지를 위해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병원에서 검사하면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10분 정도만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얼굴, 팔, 손 등 피부가 조금만 노출되어도 비타민 D가 활성화됩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발코니나 창가에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은 또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 리듬을 조절해줘서 밤의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쬐면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햇빛은 공짜이면서 가장 강력한 면역 촉진제입니다. 오늘 아침 잠깐이라도 햇살 앞에 서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이 미덕이고 표현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속으로 삭이는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감정은 몸 어딘가에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화, 슬픔, 억울함 같은 부정적 감정은 위장질환, 고혈압, 불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은 흐르게 해야 건강합니다. 울어야 할 땐 울고, 화가 나면 조용히 표현하고, 답답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이 간단한 행동들이 마음의 환기뿐 아니라 신체 기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5분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아침 산책하며 혼잣말로 감정을 정리해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전화 한 통만 해도 충분합니다. 명상, 스트레칭, 기도, 호흡법도 감정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이 건강해지면 얼굴빛도 달라지고 생각도 유연해지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따뜻해집니다. 억누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8번째 습관은 혼자 밥 먹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스트레스 자극이며 실제로 면역력 저하, 식욕 부진, 우울감 증가, 수면 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게 되고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 않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은 음식의 질, 대화의 깊이, 마음의 안정을 모두 높여줍니다. 가족과 자주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주 2회 이상 친구, 이웃, 지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 노인복지센터, 식사 프로그램 또는 이웃과의 간단한 반찬 나눔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대화, 웃음 한 번이 마음의 체온을 높여주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9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 감사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몸도 평온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정서는 자율신경계 안정, 혈압 조절, 면역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매일 감사를 표현하거나 짧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덜하고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호흡, 맥박, 뇌파까지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짧은 기도를 드리거나 자기 전 감사 일기 3줄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마음을 정돈하는 훌륭한 루틴이 됩니다. 감사는 약이 필요 없는 정신치료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번째 습관은 약보다 생활 루틴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만성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약에 의존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소홀합니다. 하지만 병은 약으로만 조절되지 않습니다. 약은 관리의 도구일 뿐 본질은 내 몸을 다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으면서도 식습관이 엉망이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은 수치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약을 먹어도 꾸준히 걷고 식단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분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환자의 루틴에서 나옵니다. 의사는 약을 주지만 건강은 내가 만든 루틴이 지킵니다. 식사 시간, 수면 리듬, 걷는 시간, 휴식 시간, 이런 생활 루틴이 안정되어야 약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을 잡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장수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건강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운동은 물론 좋지만 운동을 못한다고 스스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을 아프지 않게 지키는 생활의 기술. 바로 이 생활 루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10가지 모두를 완벽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지키면 몸이 반응하고 그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나를 아끼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이미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